신년사에 담긴 포용적 회복과 미래 대비 경기도가 선도하겠습니다. 포용적 회복과 미래 대비를 강조하신 대통령님의 신년사는 2021년 대한민국 호가 나아갈 방향이기에 1380만 민의를 대표하는 경기도가 이를 힘차게 구현해 갈 것입니다. 대통령님 말씀처럼 위기 속에서 대한민국은 빛났고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헌신과 희생 위에 세워진 K방역은 세계적 찬사를 받았습니다. 올해에는 그 성과를 바탕으로 코로나19의 완전한 극복과 경제적, 사회적 상처의 치유, 국민의 화합 및 미래 대비를 위해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경기도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전력을 기울이는 한편으로 극소수를 위한 기득권 구조 등 사회적 불행의 원인을 제거하고 경제적 기본권 확대를 통한 공동체의 회복과 국리민복의 증진에 노력할 것입니다. 정부 수립 70여 년을 거치며 대한민국의 정치적 기본권과 사회적 기본권은 어느 정도 확보되었기에 이제는 경제적 기본권 확대를 위해 경기도가 정책 모범을 만들어가려고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께서도 격차를 좁히는 위기 극복, 특히 주거 안정을 위해 필요한 대책 마련을 주저하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경기도에서는 대통령님의 평생주택 철학을 한실에서 구현하고 대한민국의 가장 큰 병폐인 부동산 투기와 그로 인한 막대한 가계부채 부담, 총수요 부족의 악순환을 끊어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또한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정책 역량을 총동원하겠다는 대통령님 말씀처럼 경제 방역을 강화하고 경기 회복의 마중물을 붓기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미래는 준비하는 자의 몫이라는 말씀, 사회가 공정하다는 믿음이 있을 때 함께 사는 길을 선택할 수 있다는 말씀에도 깊이 공감합니다. 위기의 터널 끝에 만날 대한민국은 모두에게 공정하고 모두가 미래에 대한 희망으로 가득할 수 있도록 저에게 주어진 책임과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배달특급 뉴스입니다. 출시 한 달이 지난 배달특급이 매출 증대 등 주목할 만한 성과를 보이며 소상공인들의 지지를 얻고 있다. 파주시에서 중식당을 운영하는 길상섭 씨는 처음 배달특급에 가입할 때만 해도 반신반의했다. 민간 배달앱의 높은 수수료는 늘 부담이었지만 그렇다고 낮은 수수료의 공공 배달앱이 잘 될 것 같지도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 달간 영업한 이후 길 씨의 생각은 바뀌었다. 배달특급으로 벌어들인 돈은 약 800만 원이었지만 수수료는 8만 원만 부담하면 되기 때문에 형편이 훨씬 나아졌기 때문이다. 길 씨는 우리 가게가 잘 되는 것을 보고 근처 중국집이 대부분 배달특급에 가입했다며 앞으로 배달특급이 수익을 늘려줄 뿐만 아니라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하게 해줄 것이라는 믿음이 생긴다고 덧붙였다. 낮아진 수수료는 물론 배달특급이 근심 걱정도 덜어준 셈이다. 화성시의 보쌈 전문점의 황진성 대표 역시 상황은 비슷했다. 코로나19 여파로 배달과 포장에 주력할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됐지만 늘 높은 수수료에 대한 안타까움이 앞섰다. 그러던 중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공공 배달앱 배달특급에 대한 소식을 접하고 반신반의하는 심정으로 가입했고 한 달간 배달특급을 통해서만 1,000만 원의 매출을 올렸다. 이에 따른 수수료는 10만 원에 불과했다. 황 씨는 배달특급에 참여한 것이 막막했던 지난해 가장 잘한 결정이라고 생각한다며 이대로 배달특급 매출이 자리를 잡아준다면 수익이 계속 늘 것 같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화성시 소상공인연합회 김창석 부회장은 배달특급이 한 달 만에 시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하면서 주변 상인들이 한시름 났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전한다며 소비자 혜택을 통한 지역화폐 이용으로 지역 경제에도 도움이 되는 만큼 많은 소상공인들이 배달특급에 동참하면 좋겠다고 전했다. 더불어 올해 서비스 지역이 추가된다고 들었는데 더욱 많은 소상공인 동료들이 우리처럼 도움을 받고 함께 행복해졌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배달특급은 지난해 12월 1일 화성, 오산, 파주 3개 시범지역에서 서비스를 시작해 12월 한 달간 총 가입 회원 11만 명, 총 거래액 30억 원을 넘기며 돌풍을 일으켰다. 같은 기간 지역화폐 사용률은 약 67%, 제주 문의율도 50%를 넘기며 소상공인과 소비자 모두를 잡았다는 평가다. 경기도 주식회사는 이에 그치지 않고 실수익이 늘어난 소상공인들이 다시 소비자에게 혜택을 돌려줄 수 있도록 가맹점 자체 할인 혜택 제공 등의 기능도
준비 중에 있다. 다음은 체납자 공탁금 보유 여부 전수조사 뉴스입니다. 많게는 수천만 원까지 법원 공탁금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과태료, 과징금, 부담금, 이행강자금 등 세외 수입을 내지 않은 체납자들이 경기도 조사에 대거 적발됐다. 11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한 해 동안 세외 수입을 50만 원 이상 체납한 17만여 명을 전수조사하고 이 가운데 2,162명이 보유한 629억여 원 규모의 법원 공탁금을 압류 조치했다. 법원 공탁금 압류는 행방이 묘연하거나 서류상 재산이 드러나지 않은 체납자를 대상으로 한 효과적인 징수 방법이다. 도는 이번 압류를 통해 자진 납부 259억 원, 강제 추심 18억 원 등 총 277억 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 주요 사례를 보면 수원시 소재 A법인은 2019년 5개 광고물법 위반으로 부과받은 과태료 1억 8천만 원을 내지 않고 있다가 이번 조사에서 공탁금 4,700만 원이 적발돼 전액 압류 후 강제 추심됐다. 이천시 소재 B법인은 건설산업과 관련한 과태료 900만 원을 내지 않고 있다가 이번 조사에서 공탁금 1,100만 원이 확인돼 압류 조치 후 강제 추심으로 체납액 전액을 납부했다. 고양시에 살고 있는 C씨는 2013년 부동산 실명법 위반으로 과징금 230만 원을 부과받았음에도 내지 않고 미국으로 이민 갔다가 이번 조사에서 공탁금이 적발돼 체납액 전액을 추징당했다. 도는 체납자와 제3자 간 소송 등으로 현재 강제 추심이 불가한 공탁금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강제 대입권 제3자가 다른 사람의 법률적 지위를 대신해 그가 가진 권리를 얻거나 행사할 수 있는 권리 등을 적용해 순차적으로 모든 체납액을 징수할 계획이다. 최원삼 경기도 조세정예과장은 이번 조사에서 적발된 체납자들은 계속된 납부 독촉에도 돈이 없어 납부하지 못한다던 사람이 대부분이라며 빈틈없는 체납자 관리로 돈의 성실 납세 풍토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